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법정의 모델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 비판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인가 봤었죠. 그 비판에 대한 걸 이 시간에는 요약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 소위 강점, 최종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용 레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을 한번 요약해 보면 자료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법정의 모델이 무엇이고 사법정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법정의 모델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이죠. 이 여러분들이 내준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 그거예요.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레포트는 주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사법정의 모델이란 건 사회복귀 모델의 비판에 근거하는데 물론 처벌 모델도 비판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의 레포트로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주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꼭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생각했던 걸 정리해도 됩니다. 자, 보다 많은 사법정의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강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성. 그죠? 그 범죄를 유발하게 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이유도 어떤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 어느 부분들을 또 전부 강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보다 많은 범죄자를 그렇게 강경 노선이고 행위자의 문제를 고려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녹화하기 때문에 강경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다 많은 범죄자를 보다 장기간 구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해하기 쉽죠, 이건?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좀 많이 비판하고 부정했어요. 사회복귀 이념에서 갖고 있는 부정경 제도 같은 또는 가석방 같은 부분들. 그래서 엄격한 정기형 제도를 보다 더 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격한 정기형 제도는 형법전의 범죄 규정에 숨어 있는 계급성과 인종차별을 무시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기득권층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누가 법을 만들었는가? 법익을 누가 보는가? 누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가? 미국의 사형수들을 보면 많은 사형을 당할 범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흑인이나 유색인종들,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에게 만약 있다면 또 다른 인종차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급성과 인종차별이 사실은 그 법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면 그걸 무시하는 것이다. 넷째,
재형 균형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형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 불가능할지 모른다.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주자, 처벌을 하자고 했는데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처우,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처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형법전을, 재형 균형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형법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법정의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교정의 이념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간과한 이 부분이 제일 크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런 문제들, 사법정의 모델을 비판하자면은.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정 모델, 사법정의 모델, 이런 몇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정의 모형은 범죄자를 처벌하되 인간적인 방법을 할 것을 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란 건 그냥 자유형을 주면 끝이다 이거예요. 또 다른 어떤 처벌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처벌 모형 같은 걸 비판했던 게 사법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생각들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범행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까지 간다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 행위자가 그만큼 잘못했으면 자유형의 그 기간만큼 살아, 더 이상의 어떤 강제선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인간적일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이다. 이는 교정의 기본 목표로서 교화 개선 사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으려는 강경 대응 분위기 때문에 정의 모델이 교화 개선 모델보다는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두 가지로 해봐야 돼요. 더구나 모든 교정 과정에서 무엇을 하건 이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 더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형을 한다고 하면서 교화 모델이나 처벌 모델은 강제를 하고 다른 비인간적인 처우라는 명목하에, 미명하에, 가장하에 공정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했었다. 그런데 형벌을 공정 모델에서는 그래, 네가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 그리고 그게 끝이야, 다른 강제로 하면 안 돼, 이런 뜻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좋다. 왜? 무슨 면에서? 이게 더 공정한 거다. 더구나 모든 교정 과정에서 무엇을 하건 공정한 처우와 적법 절차는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법정의 모델은 그 의미가 있다. 공정해야 한다, 그냥 동일해야 한다. 이런. 끝으로 사법정의 모델에서는 교정시설 내 생활의 잔혹성, 재수자들이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얻기 위해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벌이는 일종의 게임, 그죠? 건전한 재수자는 만들 수 있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대한 것들과 맞물려 있어. 같은 이야기. 오히려 교활한 수용자가 가석방에 더 유리하다. 나중에 이제 저 뒤쪽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때 수용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들은 한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그리고 이제 사회 강력 범죄자를 지키는 교도관들의 어려움과 열악한 대우, 처우한다고. 사회 그 범죄자들, 강력한 범죄자들 차라리 그냥 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감시하고 철저히 형벌을 주고 하면은 교도관들도 그러지 않을 텐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우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 오히려 교정사고만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도 이런 부분도 사법정의 모델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갖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 과거 재수자에게 가해졌던 학대, 그리고 교정에서 변화 추구의 어려움까지도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법정의 모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뭐 강제로 처우하고 처벌하고 안에서 변화시킨다고 되지도 않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차라리 해결할 수가 있다. 차라리 이게 공정한 거다. 그냥 적법 절차만 지켜라.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더스트 데저트나 저스트 퍼니시먼트라는 개념이 오히려 사법정의 모델의 어떤 치명적 결함이 아닐까 싶어요. 범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양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죠? 잘못한 그 행위만큼 처벌을,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처벌을, 그러면 공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보다 그것이 공정하고 인본적일 것 같지만,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응보라는 사실에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교정은 뭐예요, 그러면?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교정이라고 한다면, 응보적 개념 더 되겠어요. 복수적.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교정이라는 부분 또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생활한다는 교정사회라고 하는 것, 수용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에게는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잘못한 만큼 처벌을 똑같이 붙인다. 그러는데 각각 개개인의 상황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기에 맞는 처우에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 결국 교도소 교정에서 그 교도소 사회 문화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절망을 안게 하거나 좌절을 갖게 하거나 분노를 다시 일으키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공정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사실 그러한 어떤 공정한 처벌, 딱 잘못한 만큼의 처벌한다는 그런 이론은 그 이상이 수세기에 걸쳐서 존재해 왔지만 오늘날 선진사회라고 의 형사정책을 지배하지 못했죠. 지배적 이념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꾸려오지 못했죠. 그런 처벌 이론, 응보적 사상. 앞으로도 형사정책을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지금 했던 이야기들은 사법정의 모델이 비판하고 있는 처벌 모형과 사회복귀 모형에 대한 비판들, 사법정의 모형의 의의와 주요 이념들, 그리고 그 사법정의 모델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그게 교정인가, 희망적인 교정인가, 절망적인 교정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갖게 되는 것일까? 정말 교정 제사회하고 안 되고 오히려 자칫 안에서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키우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구금하는 모델로 간다는 위험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교재들은 이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우리가 주 교재로 쓰는 이백철 교수의 교정학이나 혹시 검색이 된다면 제가 써놓은 교정학 책에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는 있습니다. 검색하면 충분히 기본적인 것들은 나올 거니까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대한 레포트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입니다. 제목은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용은 부제로 써도 좋고, 내용은 사회복귀 모델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인 거죠. 우리가 비판에 대한 비판, 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했던 사법정의 모델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바꿔도 좋고 어떻게 정리해도 좋아요. 사법정의 모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등장이 되었는지, 어떻게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 1970년대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무엇을 비판했는지, 그래서 주된 이념과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종이라는 이념에서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다 듣고 나니까 더 어렵나요? 1년에 그런 수련서였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세요. 비판에 대한 비판도 좋고, 어떤 이 모델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걸 근거로 한 교정에 대한 에세이여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끌어다 나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A4 3회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A4 3회 정도면 좋겠는데 정리하다가 좀 넘어가도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정리해 보세요. 보낼 곳은 지난번에 리포트 냈던 cgr0917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가 4월 21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조금 날짜를 그 주 주말까지 4월 24일까지 시간, 제가 생각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어도 좀 다른 거 정리하면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간만 더 연장했습니다. 4월 24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이런 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12포인트 정도면 적절치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작성하다 보면 또 11포인트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12포인트 쓰는 것 같아요. 11포인트나 12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고, 양도 3페이지 정도 쓰려면 석장 정도, A4 석장 정도 하려면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의 중간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8주에는 강의가 없고 9주부터는 교정 현장에 있는 조직과 시설, 현황 이런 이야기들 하고, 마무리쯤 가면은 수용자의 어떤 권리의 문제들, 인권의 문제들, 그게 박탈됐을 때 구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교정사회의 부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수용자들은 어떤 특성으로 교정사에서 교도소에서 적응하고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전반기 수업이 끝났고 후반기는 그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9주차 강의 날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